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개인들의 최대 무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장비빨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장비빨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취미생활하고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장비입니다. 장비. 골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골프 실력일까? 아니죠. 옷. 그 다음에 골프채. 저는 물론 골프를 안 쳐서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골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옷과 골프채입니다. 야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냐? 아니죠. 야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러브와 배트입니다. 글러브, 배트. 그죠? 이게 결국 뭐야? 장비빨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다. 장비가 좋아야 된다. 우프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빨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거를 가서 찾아오고 무기를 만들려고 해.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꾸 무기를 뭘 챙기려고 하느냐? 뭘 챙기려고 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법, 매매 기법 이거에 자꾸 목을 걸어. 근데 이거는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결국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주식시장에서 20년 넘게 굴러먹고 있지만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많고 이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잘 맞냐 안 맞냐 이거 차이야. 100%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했잖아. 내가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법이 또는 내가 보는 시점이 내가 보는 호가창이 이런 게 잘 맞아들면 그게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자꾸 매매 기법에 목숨을 거는데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그냥 방법이야. 방법론적인 거야. 여러분들 수영하러 가죠. 수영하러 가고 뭐 테니스를 하든 뭐 운동을 하러 가게 되면 일단 규칙을 알아야 되고 대충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볼링을 치든 뭘 하든 그냥 그거 수준이야.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밑에 깔려있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바로 제 노하우로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가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예요.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더 이거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주식시장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주식시장은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뭐다? 필요한 것은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바로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란 건 결국 뭐야?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어요. 자,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냐? 내가 A라는 주식을 샀어. 일단 사놓고 주식이 떨어져. 한 마이너스 한 20%가 돼.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돈이 또 생겼는데 좀 살까? 좀 사서 단가 좀 낮춰놓을까? 돈 있으니까 사는 거야. 근데 또 떨어져. 또 떨어지네. 이걸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부터 슬슬 고민이 돼. 더 살까? 돈은 없는데 대출 좀 받아볼까?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또 사. 그게 분할 매수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즉흥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소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서 소비를 한다 치자. 자, 여러분들 TV를 사고 싶어. 근데 이게 총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300만 원이야. TV를 사야 되는데. 저 TV를 내가 너무나 갖고 싶어. 300만 원을 모아야 돼. 자, 달달이 내가 20만 원씩 모으자. 15개월만 모으면 300만 원이다. 한 번에 내가 300만 원을 모을 수는 없지만 20만 원씩 15달에 걸쳐서 모으자 라고 하게 되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모아지죠. 당연히 20만 원씩 15개월을 잡는데 그게 계획적인 거잖아요. 즉흥적은 뭐야? 그냥 사. 일단 할부금, 대출금 몰라 그까이 거. 알바누 다음 달에 어찌어찌 되겠지. 그건 뭐예요? 바로 즉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즉흥적과 계획적의 차이가 뭔지.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다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왜? 이번 달 20만 원씩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3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즉흥적으로 진행하게 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감, 시적 부담감이 결국은 무리한 매매를 하게끔 하고 계획되지 않는 것들을 움직이게 되게 된다 그런다면 심적으로 프레스가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이 당연한 얘기를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죠?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왜? 안다는 거를 실천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거든. 근데 그거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거를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해야만.
분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아 그때뿐이야. 이 시간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하던 매매 습관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런다면 그분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적인 분할 매수란 게 뭐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이걸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이 종목을 얼마만큼 살 것인가. 자, 이거는 단타의 내용보다는 중장기적인 내용이에요. 중장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단타도 분할 매수가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중장기에 비해서는 많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스닥 700선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종목들 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A라는 종목을 700선이 오게 되면 살려고 마음을 먹어.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야? 내가 이 종목을 얼마만큼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1000만원만큼 살 것인지 2000만원 살 것인지 3000만원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일단 비중과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비중을 얼마만큼 금액으로 투입을 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목표 수익률이에요. 나는 이 종목을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1000만원만큼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 아 근데 1000만원 내 총 투자금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에 50%를 여기다 투자를 할 거야 등등 이러한 것들이 1번의 과정이고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내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일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이거랑 같이 목표 수익률 플러스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이거 뭐야 다른 말로 손절이죠 손절. 이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것인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분할 매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1번과 2번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물론 이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결국은 분할 매수 계획을 짠다. 자, 그럼 분할 매수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지금부터 제가 이 분할 매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켜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분할 매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분할 매수 방법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회차입니다. 회차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종목을 총 5번에 걸쳐서 사겠다, 3번에 걸쳐 사겠다, 4번에 걸쳐 사겠다, 5번에 걸쳐 사겠다. 이거를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A라는 종목에다가 살 것인데 A라는 종목을 그러면 나는 200만원씩 5번에 걸쳐서 사겠다, 아니면은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 사겠다. 이거를 먼저 결정해 놓는 겁니다. 회차를 결정해 놓는 거예요. 3회차인지 5회차인지 6회차인지 회차를 결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회차가 결정이 되었으면 다음에 짜야 될 건 뭡니까? 얼마만큼 빠졌을 때 살 것인가? 퍼센테이지를 정해놓는 퍼센테이지. 얼마만큼 빠졌을 때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5% 빠졌을 때 살 것인지 10% 빠졌을 때 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 나는 5회차에 살 것이다. 5번에 걸쳐서 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5번을 얼마만큼 빠졌을 때 살 것인가? 평균 매수가에서 10% 빠질 때마다 사겠다. 아니면 마이너스 10% 될 때마다 사겠다.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손실 금액은 얼마를 생각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총 매수 금액 1천만 원이야. 자, 총 매수 금액 1천만 원인데 내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손실금은 얼마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1천만 원 중에서 마이너스 20%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또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가 있어. 아니면 마이너스 30%까지는 감당할 수가 있어.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본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나는 삼성전자를 총 1000만원어치 살 거야.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금액을. 자, 그 다음에 총 1000만원어치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표 수익률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삼성전자로 나는 목표 수익률이 20%. 자, 손절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자고. 1000만원 매수를 할 거고 목표 수익률 20% 잡고 손절 금액 마이너스 20%를 내가 측정을 해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뭐야?
자, 나는 삼성전자를 1000만원치 할 건데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사겠다. 3번에 걸쳐서 사겠다. 3번에 걸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 400으로 살 수도 있고 600으로 살 수도 있고 그거야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여기서 이제 3번에 걸쳐서 하든 4번에 걸쳐서 하든 나올 건데 이 밑에 금액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중에 대해서. 상승장일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장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에 걸쳐서 한다 그런다면 첫 투자금을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그러면 첫 투자금 400, 그 다음 200, 200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아요. 자, 반대로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는 첫 투자금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게 좋습니다. 200, 200, 400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상승장일 때는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첫 투자금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하락장일 때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첫 투자금을 최대한 낮게 잡아야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높아지게 되면서 투자금이 밑으로 커지게 되면서 더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해서 첫 투자 금액 비중 자체가 높냐 낮냐를 잘 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야. 그러면 요즘 같은 하락장과 요즘 같은 횡보장에서는 내가 삼성전자를 1000만원치 3번에 걸쳐서 산다고 한다 그런다면 첫 투자금을 어떻게 잡아야 돼? 낮게 잡아야 되는 거야. 300, 300, 400을 잡든 아니면 200, 300, 500으로 잡든 뒤로 갈수록 점점 액수가 커져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서 살 것인가라는 걸 정해야 돼. 첫 매수 금액에서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 살 것이냐, 아니면은 평균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15% 떨어질 때 살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30% 떨어질 때 살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마이너스 10% 되면 빠지지, 마이너스 15% 되면 빠지지, 마이너스 30% 되면 빠지지, 이렇게 단순히 그냥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야.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냥 저는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지금부터 다시 차트를 좀 돌아가 볼게요. 삼성전자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3번에 걸쳐서 종목을 살 것인데 내가 매수한 평균 금액에서 얼마만큼 빠졌을 때 살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보게 되면, 자, 내가 보는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예요. 기준점을 잡아봅시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모든 차트는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1년 365일 이렇게 빠지는 건 없어.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 무조건 지지선이라는 게 나오고 버티는 구간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지지와 저항이 기본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가장 최근의 지지선 어디서 형성됐나요?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이게 지금 가장 최근의 차트이고, 여기가 1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고 그 다음 3차가 여기야. 1차, 2차, 3차야. 자, 그러면 총 3번에 걸쳐서 산다 그래. 어떻게 보고 사야 돼요? 여기를 보고 사면 되는 거야. 1차, 2차, 3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1차, 2차, 3차를 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괴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 왜? 59,000원 기준으로 3차 마지막 가격이 36,850원이란 말이야. 최저점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60%가 그러면 까인다는 소린 건데, 매수 가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을 잡아야 돼. 여기는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나는 여기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로. 아니면 여기로 잡든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지선이 현재 59,000원이니까 다음 지지선이 한 54,000원 잡겠다. 그러면 나는 54,000원 구간이 왔을 때 2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왔을 때 3차 매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거야. 실전 매매를 하면서 방금 말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빠질 때 살다, 마이너스 10% 빠질 때 사겠다, 이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자, 이거를 지금부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잘 들으세요. 한 10분만 들으면 돼.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건데,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배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총 매수 금액이 이렇게 있죠. 총 매수 금액이 있고 1차 매수가가 있고 매수 전략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보게 되면 현재가가 얼마예요? 59,200원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총 분할 매수를 3회에 걸쳐서 남기고 싶은데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싶어. 삼성전자가 여기가 버티고 있는 구간이니까 52,000원 또는 53,000원까지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해보고 싶어. 근데 이 매매 전략
짜는 게 복잡하단 말이야. 계산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격만 여기다 입력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총 매수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매수가가 현재 가격이 삼성전자 59,100원이니까 59,100원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매수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5%, 7%, 8%, 10%.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53,000원을 내가 최종 가격으로 잡는다고 하잖아. 여기는 배수를 1배수로 하고 위에가 매수가고 밑에가 이제 가로치는 데가 평균가인데 이거를 53,000원으로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한 10% 잡으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마다 사면 돼요. 첫 번째 매수가는 59,100원이고 두 번째 매수가는 53,200원이고 세 번째 매수가는 55,5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이걸 보면서 분할 매수 계획을 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하나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가 되는 것이냐, 내가 결정한 가격, 지지선, 내가 지지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삼성전자 59,100원에 지금 살 건데 나는 손절가를 53,000원으로 잡고 이 중간에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할 것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몇 번의 분할 매수를 할 것인데 최종 가격이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금액의 지지선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51,100원을 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깬다 그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지선을 깬다는 건 밑으로 더 빠진다는 소리니까 여기에서 손절은 쳐야 된다는 거야, 리스크를. 자,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손절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하고 그게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손절 금액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분할 매수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에 삼성전자를 200만 원치 샀어. 근데 얘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200에서 샀는데 얘가 목표 수익률이 20%였는데 얘가 더 추가적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20%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너무 아쉬워요. 더 추가 매수할까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 걱정해야 되냐?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될 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1년에 3천만 원 벌어야지, 4천만 원 벌어야지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될 거는 올해는 얼마나 덜 까먹지? 500만 원이라도 더 까먹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야지? 수익은 나중에 문제인 거지. 얼마를 덜 까먹을까 걱정해야 돼. 수익이 단 1%로도 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내노라 하는 모든 펀드 회사와 해지 회사들 다 걱정해야 하는 문제야. 걔네들이 1년에 얼마 벌까라 생각할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지. 손실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손실을 적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은 점점 누적이 됩니다.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서 수익률이 20%면 40만 원 벌었다고 속상해할 일이야? 아니야. 안 까먹고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 방법대로 또 다음 대로 또 넘어가는 거야. 1년에 10번을 매매를 하면 10번 다 성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9번 매매하고 수익 보다가 한 번 손실 보죠. 9번 수익 먹은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의 손실은 나는 과연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분할 매수의 방법과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상식은 갖고 가야 돼. 단순히 여러분들이 즉흥에 따라서 500만 원 사야지, 1000만 원 사야지, 1500만 원 사야지,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야. 분할 매수라는 건 계획이 짜여 있어서 완벽한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계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거, 손실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계획된 분할 매수. 솔직히 이것 말고도 많이 분할 매수 방법이 많겠죠. 근데 제가 하는 분할 매수 방법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알려드린 거고, 제가 쓰는 계산식을 바탕으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발표할 플랫폼 대여업에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무료예요.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올려놓은 거예요. 이번 달에 저희 대여업 오픈할 건데, 대여업이 오픈하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쓰시면서 한번 또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심화학습으로 한 번 더 할게요.